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요즘에는 시장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오히려 이상한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가 무려 2.7% 급등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나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수는 또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한편으로 약간의 시장 왜곡,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4,000포인트를 지금 확실하게 돌파한 이 위치에서도 시장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첫날에 대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5%의 상승과 함께 양시장 모두 종가가 거의 최고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반도체하고 또 방산주, 이쪽의 흐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 종목도 대부분은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코스닥 종목 로봇 관련주, 정말 급등다운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2.5%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9천억 원,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순매도가 나왔었고, 기관은 순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두 주체 모두 순매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개인들의 집중 매수 또는 외국인들의 일부 섹터만 매수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월 첫날에 지수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오히려 순매도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너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경계해야 되는 위치가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과는 반대되는 외국인의 수급, 이 부분을 이번 주에는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700억,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순매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11만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그럼에도 외국인의 2,7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하이닉스는 11% 급등이 나왔지만 기관만 나오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에는 계속 순매도가 있었다면 오늘만큼은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은 기관만 나오는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다시 한번 100만 원을 돌파했었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알테오젠, SK스퀘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로보티즈,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알테오젠, 두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대 지수는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6%, S&P 500은 0.2%였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했네요. 일단은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이 나왔다고 해도 대체적으로 시가 대비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비슷한 흐름이었고요. 자, 우선은 그 배경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FMC겠죠? 그런데 지금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했던 만큼 12월은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아마도 어제 시장에서 약간은 노이즈로 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높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많은 자산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준도 그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번 달과 다음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물가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해준다면 다음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100%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월 금리나 확률이 계속 떨어짐에 따라서 지수도 한 차례 출렁이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연말을 앞두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는 오늘 2% 급등이 나오고 있고 대만은 보합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보합이네요. 자,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쯤에 젠스당 CEO가 국내에 GPU를 26만 장 풀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은 기대감이 높아졌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약간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히 GPU를 받는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4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장은 정부에서 가져갈 것이고 단일 기업으로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바로 네이버였죠. 6만 장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GPU를 받는 기업들, 그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졌을 건데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라든지 또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또 현대차라든지 네이버 쪽, 이쪽은 오늘 당장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반도체 기업들은 이 뉴스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조금은 작은 기업 위주로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오늘은 대체적으로 로봇 대장주들 있죠. 일반적으로 시총이 높은 기업들,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두산 로보틱스, 오랜만에 대형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단순히 GPU를 받는 기업, 물론 그런 기업들이 충분히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픽 처리 장치를 활용해서 AI 생태계에서 조금 더 앞서갈 수가 있고, 그게 나중에는 실적적인 부분까지 크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GPU를 받는 기업들이 4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3개의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까지 이 3개의 기업은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만 조금은 다르게 피지컬 AI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었죠. 자,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3개의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기업들은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AI 팩토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장을 증설한다는 그런 발표가 아닙니다. 어쨌든 물리적인 공장보다는 디지털 공장으로서 쇠붙이나 로봇팔이 들어가는 실제 공장은 아닙니다. 대신에 단순 공정 자동화를 넘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로봇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GPU 26만 장을 공급했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AI 팩토리에 활용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AI 팩토리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분야의 로봇들이 자동화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게 로봇 도입의 가속화를 앞당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이 풀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GPU를 받는 기업들, 물론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기업들이 GPU를 받아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오늘 로봇 관련주가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AI 시대가 빠르게 도래를 하게 된다면 로봇 발전 속도도 크게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지금의 기업들, 국내 대표 기업들의 생산성 확대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작도 AI 공정화를 도입한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어쨌든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한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12% 급등이 나오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1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추세를 굉장히 강조해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가니까 이 구간에서 좋은 뉴스와 함께 굉장히 주가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었고, 그 추세의 저점이 깨지지 않고 계속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을 보였었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니까 최근 들어 좋은 뉴스와 함께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별로 조정 없이 주가에 상승이 나오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정이 얕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시장에 바라보는 업황 자체가 유효한지, 첫 번째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나의 적절한 손절 내지는 비중을 두면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조금은 시총이 작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형주가 움직이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조금만 일봉을 늘려볼게요. 이게 23년 10월쯤에 상장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추세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를 연결해 보면 처음 고점이 한번 형성이 되었고,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그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한번 보시지 않으셨나요? 자, 여기 한미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왔었고요. 고점이 낮아졌고 저점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시세가 크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똑같이 움직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로봇 관련주를 한번 내다보세요. 업황이나 유효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을 적용을 시켜본다면 충분히 로봇 대형주들도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 물론 좋지만 거기에 더해서 로봇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력 쪽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많은 GPU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기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물론 26만 장이 단번에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해마다 풀릴 것인데 실제로 26만 장이 다 풀리게 된다면 이게 원전 한 개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전 한 개에 맞먹는 전력이라면 당연히 전력기기 쪽, 또 원전 쪽, 이쪽도 기사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보면 지금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9.3%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 당장 매수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었고 그 기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산업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들을 지금 주가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 주가에 눌림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한 번쯤은 기회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 의도와 다르게 바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도를 조금만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두 종목의 움직임이 오늘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오르다 보면 당연히 지수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업종 선택에 조금만 미스가 있었다면 약간은 포모 현상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제가 강조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너무 포모 현상 겪지 마시고 내가 가진 종목의 시간을 기다려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1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두 이번 달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